피그마 설명회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애플과 뭐 아마존, 뭐 코인베이스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이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그마. 티커는 FIG, 피그로 상장될 예정이고 나스닥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AI인데? 네. 웬열? 최근 들어서 상장했었던 기술 기업들은 다 나스닥에 들어갔었는데, 그쵸? 신기하게도 NYSE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자, 이미 외신 기사들이 여러 외신들이 피그마 난리 날 거다. 올해 어쩌면 가장 뜨거운 기업일 수 있다. 가장 핫한 IPO일 수 있다.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시끄러운 건지 우리 미오라이브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아 이거 보고 저희가 오늘 매수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는 맞아요. 정도인가요? 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희의 선택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잘 준비해 오셨나 보네. 공모가는 주당 33달러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25에서 28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지난 28일에 30에서 32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 33달러로 최종 더 올라갔습니다. 두 차례 올라간 거예요. 아 사고 싶은 사람 많나 보네. 이게 왜냐면 피그마가 이번에 IPO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경매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IPO에서 피그마는 예비 투자자들, 아마 기관 투자자가 많겠죠. 네. 얼마나 구매하고 싶은지 주식 수와 함께 가격도 정확히 명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IPO에서는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가격 제한은 없이 대규모 주문만 제출합니다. 네. 그런데 피그마는 이와 달리 가격까지 제출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런 만큼 경매형 IPO를 통해서 최적의 가격을 찾아내겠다고 보는 거죠. 이미 수요가 많은 건 알겠어. 특히 네. 기관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공모가도 최대한 위로 당겨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당겨진 겁니다. 이거부터 경매형 IPO로 이 피그마가 상장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기관 중심으로 피그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당 33달러로 진행이 됐고요. 네. 참고로 요 경매형 IPO가 옛날에 팬데믹 때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이런 굉장히 그때 당시 핫했었던 IT 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네. 이제 IPO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물면서 이러한 경매형 IPO 방식도 함께 저물었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이걸 다시 들고 온 게 피그마.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죠. 자신 있다. 수요 자신 있다 이겁니다. IPO 수요로. 네. 네. 이번 IPO를 통해서 피그마는 기업 가치 193억 달러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근데 이게 피그마에겐 상당히 전화위복일 수 있어요. 이 193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올해 IPO 기준으로 2위입니다. 기업 가치 2위인데 1위는 어디였을까요? 서클? 코어위브였습니다. 아 코어뷰였어요? 서클은 사실 네. 그 규모가 좀 작았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빵 튀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였지. 네. 기업 가치 자체는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아 그래요? 코어위브가 당시에 230억 달러 인정받아서 1위였고 만약에 피그마가 이제 이번 IPO를 통해서 193억 달러 인정받으면 2위가 올해 IPO 중 2위가 될 예정입니다. 이야. 이미 피그마의 초기 투자했었던 벤처 캐피탈들은 막대한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고요. 이미 올리고 있네요. 피그마의 이번 193억 달러 기업 가치 수치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건 어도비가 2022년에 200억 달러로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EU와 영국의 규제 당국이 이거 이러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반독점 행위다 이거. 반독점 해야 된다 우리가. 독점 행위다. 라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반대에 가로막혀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야, 어도비 입장에서는 진짜 뼈 하늘이 아프죠. 무너지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도비 입장에서 피그마는 너무나 뛰어난 경쟁사가 됐어요. 사실 이때 먹었더라면 그렇죠. 내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럼 오히려 실제로 독점을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걸 못했었고 결론적으로 피그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자 노선을 타면서 또 이 혼자서기도 정말 완벽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겁니다. 때문에 어도비는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그마에겐 전화위복이 된 이번 IPO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피그마 뭐 하는 기업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핫한 건 알겠어요. 왜 핫한지 우리가 기업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봐서 모르겠어요. 네, 피그마 뭔 얘긴데? 음. 자, 2012년에 창립된 웹 기반 협업 디자인 툴 겸 플랫폼 기업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피그마 디자인이라는 툴이 제품 라인업 중 핵심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장점이 뭔지 제가 4개의 장점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웹 기반 서비스다. 가능합니다. 이요. 인터넷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도비의 뭐 포토샵이라거나 네. 다른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그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웹 기반이거든요. 미리 캔버스네요. 정확합니다. 미리 캔버스 같은 느낌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포토샵이 좀 되고 그랬었죠. 네. 근데 반대로 이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된다면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어떤 웹 브라우저에서도 언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협업 특화입니다. 원래 디자이너 간의 협업은 굉장히 힘든 영역이었어요. 네. 포토샵으로 내가 작업해 PSD 파일 만들어 그럼 그걸 보내 준호 MC한테 또 수정해서 또 보내 이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그마는 자체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피그마 사용자들끼리 같은 링크만 공유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구글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구글 문서잖아요. 네. 요걸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막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걸 디자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 슬라이드 같은. 그렇죠. 네. 그리고 디자이너와 개발자 소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어. 다른 쪽에 계신 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소통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툴이 이것저것 많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때문에 기업들이 피그마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덕분에. 디자이너와 진짜 네. 개발자분들은 서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기능까지 도와준다면 이건 좀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장점. 이미 증명이 됐다. 우리 한국 축구 선수의 증명한 선수 써니 있죠. 이번에 이제 유로파 써니. 우승하면서 네. 월클로서 증명을 다시 한번 했는데 이 피그마는 SaaS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잖아요. 네. 요 사스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스. 사스 기업으로서 수익을 증명했습니다. 오. 이미 45만 곳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야. 대형 클라이언트가 1,000곳 이상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재무제표 뜯어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수혜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어도비도 최근 들어서 AI 수혜를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그마도 최근 들어서 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디자인 툴 피그마 메이크를 공개하는 등 이런저런 AI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피그마의 장점 4개 정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근데 좀 피그마 AI가 일단은 챗 GPT에도 이미지를 디자인해 주는 게 있고 네. 미리 캠퍼스에도 AI가 이미지를 디자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피그마가 좀 더 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차별점이 있을까요? 피그마가 잘해 준다기보다는 그 성능에 대한 분석은 조금 어려워 사실. 왜냐면 아, 제가 그래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건 써본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네. 근데 일단은 피그마의 툴에 대해서는 호평이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많이 채택, 개인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고 그래요. 추가적으로 요 AI 기능에 대해서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근데 호평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텍스트 하나 입력하면은 그걸로 테마를 쫙 만들어 준다던가, PPT 테마를 슬라이드를 딱 디자인해 준다던가,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던가. 이게 훨씬 더 디자인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AI 기능들이에요. 이 장표 우리가 손수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럼 피그마에 맡기면 엄청 잘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PD님 저희 피그마 결제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 네, 여튼 엄청 좋다 AI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피그마의 장점 4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하지만 우리가 장점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새롭게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 지난 2일에 피그마가 IPO를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S1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현재 재무 상태와 사업 전망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네. 대중들에게.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지난해 2024년 한 해 동안 7억 4,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48% 매출 성장. 이야, 이거 거의 뭐 메타나 이런 기업한테 찍히는 성장률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국한돼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46% 매출 성장.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피그마는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3년에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손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1분기에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출 성장률 아주 잘 나오고 있죠. 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재무 상태를 끝내면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전문가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파헤쳐봤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 연환산 매출입니다. 요건 이제 분기 매출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가 됐을 때 또는 우리의 전망이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네. 연환산에서 매출이 얼마큼 나오냐? 9.1억 달러가 우.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단순히 9.1억 달러에서 우리가 멈출 게 아니라 이 ARR이 1만 달러 이상인 고객이 몇이냐? 10만 달러 이상인 고객이 몇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인당 얼마를 쓰느냐? 그렇죠. 이거죠. 네. 근데 1만 달러 이상 쓰는 고객이 11,017명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 쓰는 고객도 1,000명 이상. 꽤 프리미엄 고객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뭐냐면 네.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쓸 수 있는 건 대기업입니다. 이 혼자 이거를 다 쓰면 제가 쓸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러를? 저도 못 쓰죠. 막 10만 달러 못 쓰겠죠. 그렇죠. 분명히 최소 중견기업 이상이 쓰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대기업의 워크플로우에도 피그마가 침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순달러 유지율, 이건 이제 NDR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 132%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가요. SaaS, 사스 기업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밑에 써놨죠. 1년 전에 피그마에 100달러를 지불했던 고객들이 올해 평균 132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고객들이 작년에 피그마 서비스를 썼던 고객들이 피그마를 이탈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계정 내 사용자 수를 늘리거나 상위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게 올해 1분기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품 만족도가 엄청 높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연환산 순이익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8억 달러가 나옵니다. 올해 1.8억 달러의 마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성장 사스 기업들은 적자 성장 모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적자 성장 모델. 수익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먼저 먹자. 아. 이런 전략인데 피그마는 시장 점유율도 먹으면서 네. 이익도 보고 있어요. 흑자 기업이다. 아니 분명 그래도 이 디자인 기업에서 경쟁자가 있을 텐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다고요? 어도비도 있고 저희가 네.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메이투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리 캔버스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성장 모델 따르지 않으면서 매출 내고 있고 이익도 내고 있다. 야 이건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러면 돈은 없겠지. 네. 부채 많겠지. 부채 없습니다. 부채가 제로예요? 없어요. 아니 부채가 제로인 기업이 어디 있어? 실제로 이번 S1 이 자료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부채가 없대요. 이야 부채가 없대요. 뭐지? 그리고 현금은 저렇게 많습니다. 또 아 15.4억 달러. 이게 CEO도 아이디어도 좋고 하지만 개발자들도 아이디어도 좋고 하지만 CFO가 재무 잘 굴리고 상태를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굴리고 있다. 향후 이렇게 현금이 많다. 근데 부채는 없다. 앞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엄청 높다는 거겠죠.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R&D에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고 또 기술 기업 내가 조그만 데 인수하고 싶다. 인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의 이 선택의 폭이 넓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이제 사스 기업들에게 좀 많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Rule of 40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합쳐서 40을 넘기면 건강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피그마 매출 성장률 46%, 영업이익률 18%. 덕분에 64%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사스 업계에서는 상위 5%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야. 아주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제 개인적인 의견 건강한 기업이지 않나. 그렇죠. 물론 말씀드려야 됩니다.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추이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만 우리가 너무 지금 제가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리스크도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피그마는 지금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분명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혁신 스타트업이 끝없이 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때문에 언제 고객 유치 비용, 가격 경쟁, 시장 점유율 위기 이런 것들이 맞이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피그마는 이번에 IPO 성공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잘 해내더라도 계속해서 혁신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약간의 압박이 좀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핵심 경영진 의존도입니다. 저 이제
피그마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있죠. 저게 이제 CEO 예요? 딜런 필드 CEO입니다. 아, 네.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피그마라는 기업 자체가 이 딜런 필드 한 인물에 좀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비전 그리고 이 사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좀 의존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한 CEO 이 한 인플루언서 같은 CEO에 의존하는 기업 떠오르는 데가 하나 있죠. 뭐 테슬라요? 저기 잔상처럼 좀 아 있죠. 그래서 저 머스크가 저러고 있는 거구나. 자세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미지가. 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게 오히려 강점입니다. 확실한 이 리더십이 있다는 게. 상장고에 템베거 간다는 약간 그런 지금 암시를.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향후 또 어떤 리스크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렇죠.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그마의 장점, 리스크, 재무제표까지 다 뜯어봤는데 음. 마지막으로 제가 요 근래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누구요? GPT 선생님. 네. 말투 킹 받아요. 오 피그마 오늘 상장이라니. 너도 기다렸구나. 당연히 관심 가는 건 이해해. 근데 말이지 IPO 첫날엔 주가가 진짜 널뛰기처럼 움직일 수 있어. 아, 킹받아. 처음에 확 올랐다가 네. 바로 빠질 수도 있어서 괜히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 어우.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단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일단 소액으로 먼저 들어가 보고 나머지는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피그마는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회사니까 너무 급하게만 안 들어가면 좋을 거야. 네. 꼭 투자 전에 재무 상태 살펴드렸죠. 그리고 시장 반응 살펴드렸죠. 같이 체크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인만 살펴봤을 때 재무 상태 건전하고 시장 반응도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다 약간 네. 원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IP하고 나면 J 커브가 진리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리죠. 피그마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피그마 설명회 굉장히 길게 했군요. 벌써 20분이요? 굉장히 길게 했군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나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둘의 의견으로 마무리해보죠. 자, 그래서 피그마 오늘 상장 첫 거래일인데 아 우리 의견도 내야 돼? 진입하냐 거냐 이거야. 서클 그거 봤잖아. 이게 사실 물론 피그마라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금 금캐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네. 준 것만 하더라도 이게 좀 매수하고 싶은 기업이긴 해요.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기대하는 데는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IPO 한 기업들 코어위브나 서클이나 또 뭐 있죠?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너무 잘 간 걸 봤기 때문에 네. 얘 피그마 상장한다. 얘도 좀 잘 갈 거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기관들은 사실 이런 심리들을 잘 이용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 개미 털기를 탈탈탈탈탈탈 하지 할 수 않을까. 있죠. 기관에게 우리가 또 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입하기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서클을 놓칠 거냐. 내가 그 서클을 들어갔으면 차가 바뀌었을 텐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조건 들어간다. 내가 서클 때 놓쳤던 거 이번에 먹는다.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때문에 밸런스 맞추는 걸 하자면 서클이 올랐던 건 그때 당시에 지니어스 액체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맞아요. 미국 행정부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고 대통령이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막 오르면서 정부 프리미엄.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뜨거울 때였단 말이죠. 근데 피그마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뭐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 없고. 네. 물론 AI에 대한 지금 테마는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쵸. 메타도 잘 됐고 마소도 잘 됐고 알파벳도 잘 됐으니까. 하지만 그쪽과는 사뭇 달라요. 이거는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테마와도 완전 이게 들어가 있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왜요? 왜 말 안 해줘?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그건 저의 투자 설명해 전략이니까. 놓고서? 저의 그쵸? 전략이니까.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피그마 상장 첫날 당장 들어가자. 네. 너무 위험하다. 일단 관망. 안 사요 안 사. 3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투표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피그마 지금까지 깨 계시면 아마 피그마 우리나라에서 거래 가능할 때까지 깨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총알 이미 장전하셨는지 아니면 오늘은 위험할 것 같아서 좀 지켜볼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 투표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분명 나중에는 갈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데 난 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안녕인의 하이 패밀리님의 의견을 조금 참고하려고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CEO 사진 보고 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상매매법. 중요해요. 머스크 저는 관상이 좋아서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관상이 좋아요 머스크가? 그래서 실패했네요. 슬프게 왜 그래요? 여튼 어쨌든 이렇게 우리 피그마 이야기를 꽤나 길게 한번 다뤄봤습니다.